예,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원래의 공약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할 일은 공약과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취지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용복지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를 반영했을 때 세 가지를 고려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노인 빈곤율 완화하고 현 노인 세대 빈곤을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시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노인 빈곤율이 통계상으로 45%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OECD 평균 13%라고 하는데 이제 3배 정도 된다 그런 것이죠. 네, 세계에서 예, 가장 예. 높은 수준. 노인 빈곤율 정의가 어떻게 되죠? 최저생계비조차도 자기 소득으로서는 충족할 수 없는 그런 그러시죠? 노인의 예. 비율입니다.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 50%가 안 되는 인구를 이제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가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특히 연금이, 그죠? 네, 국민연금도 한 30%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고 하면 0층이라고 해서 이제 맨 아래가 그 기초생활 보장인 것이죠. 네, 예, 그리고 1층이 국민연금이고 2층이 퇴직급여고 3층이 이제 개인연금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게 기초연금이 0층이냐 1층이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0층은 기초생활 보장이니까 이제 상호 공적 부조의 개념이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서로 보완해서 간다고 하니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공적 부조인데 왜 그것과 연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일각에서는. 네. 그죠? 근데 기초연금이 공적 부조의 개념도 있지만 보편적 연금 의 개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노후빈곤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설계를 했다. 이제 이렇게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있고 현재 모델로 보면은 지금 노인 인구가 거의 600만 정도 되시죠. 예, 지금 한 예, 590만, 600만. 그래서 2013에서 2017년까지 20만 원을 다 드리는 인구가 얼마나 되시죠? 네, 다시 한번. 예. 600만 인구 중에 2014에서 2017년까지 20만 원을 다 드릴 수 있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 것이죠? 지금 정부안으로 네, 말씀하면요. 예, 지금 정부안은 당장 내년에 20만 원을 드리는 노인분이 353만 명 예. 있습니다. 그게 한 63% 되더라고요. 그죠? 전체 노인 인구 예, 대비. 예. 6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면 노인은 사실 소득은 없잖아요. 노후소득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래서 다 없다고 드릴 수 있다면 20만 원씩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할 때 그럼 70%만 20만 원 드리느냐? 70% 계층 중에서도 차등 지급을 하느냐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차등 지급 중에서 소득과 연계할 것이냐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이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뭐 갈등처럼 연계가 됐지만 소득과 연계될 것이냐 국민연금과 연계될 것이냐 저도 역시 굉장히 궁금해서 나름도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연계됐지만 두 가지 아마 비교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주무부처에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아주 깊은 검토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세대 노인 빈곤의 문제를 시급히 좀 완화를 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급적이면 들어주면서 그리고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후소득의 주 장치가 되어야 될 국민연금 제도를 성숙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제가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소득과 연계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 당장 국민의 갈등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저희가 안심도 시켜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갈등이 있다면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세 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성, 또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단점으로 하나 꼽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하자면 당장 그 노인에게 많은 분에게 20만 원을 줄 수 있는 계층이 국민연금과 연계했을 때 63%, 353만에게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득과 연계하면 2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50만 정도인가. 약 한 15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에는 너무 적은 연령에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비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하거나 뭐 그래서 돈이 꼭 덜 들어서 현재 덜 드는 건 아니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 할 때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위 70%에 주는 게 지금 지자체 자산평가를 통해서 주잖아요. 예. 네, 소득 인정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최저생활비가 53만 원이면 그것의 150% 되는 한 83만 원. 독거노인이면 83만 원 기준으로 신청을 하세요 해가지고 밑에서 잘라서 이제 70% 대상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소득계층을 30%, 30에서 50, 50에서 70%를 나눌 때 이게 정확하게 잘릴 거냐, 그 소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을 것 같아요.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드려야. 자, 마무리해 주세요, 문정님은. 예.